삼각형의 넓이, 놀랍게도 넓이는 S라고 표현하죠.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입니다. 놀랍죠? 그 이유는 직사각형 또는 평행사변의 절반이기 때문이죠. 자, 그때 이 H가 각 C와 B를 가지고 어떻게 되면 B를 끄집어다가 사인을 취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H 대신에 B 사인 C를 쓰시면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2분의 1 AB 사인 세타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개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의 넓이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볼까요? 있나요? 기본적으로 사선식이 있죠. 사선식 다 알죠? 그죠? 네. 좌표가 네 있을 때 이게 어떤 좌표든지 간에 0,0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나머지 두 개를 곱해서 뺀 다음에 절대값 씌워서 2로 나누면은 나오는 게 사선식입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또 중학교 때 배웠던 게 하나 있습니다. 레이저번의 반지름을 할 때. 여기에 원이 레이저 가고 있어요. 그 반지름이 R이에요. 네, 그때 둘의 절반 A 더하기 B 더하기 C 절반에다가 그 반지름을 곱하면은 네,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저 원리는 뭐죠? 모르나요? 삼각형을 이렇게 그 내심 기준으로 세 개로 나눠요. 그럼 높이가 다 반지름이 됩니다. 접선하고 수직해서. 그럼 이제 밑변이 변이고 높이가 반지름의 삼각형 3개 나와요. 거기에 2분의 1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이걸 어떻게 쓸 거냐면 여기 이 둘레의 절반을 소문자 S로 쓸 겁니다. 소문자 S. 네. 그래서 S는 SR. 이 공식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고3 때 제일 많이 쓰는 삼각형 넓이 공식이니까. 어떤 식으로 많이 쓰냐면 레이저번의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네, 삼각형의 넓이를 둘레의 절반으로 나누는 식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뭐가 있냐면은 방금 쓴 그 둘레의 절반을 가지고 만드는 식이 하나 있죠. 헤론의 공식이라고. 네, 헤론이라는 그리스 시대의 유명한 수학자 이름을 따서 네, 나에게 세 변의 길이만 갖다 줘. 넓이를 구해줄게. 그런 식의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이가 5, 6, 7이야. 그렇다면은 네, 둘레 절반이 9니까 9, 9 빼기 7, 9 빼기 6, 9 빼기 5 하면 이게 넓이야. 네, 공식은 되게 어려워 보여도 실제로 사용하면 되게 쉬운 겁니다. 헤론의 공식이 있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헤론의 공식은 사실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 적용되는 공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삼각형은 변 하나의 길이가 0인 삼각형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S 빼기 0이었던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헤론의 공식을 알면 나중에 이제 사인 코사인 공식을 쓰는 거 대신에 되게 쉽게 풀리는 것에 수식을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뭐 헤론의 공식은 네, 전신이 내접 사각형에 대한 얘기라고. 그냥 사각형은 안 돼요. 원에 내접하는 것만. 사각형 원에 내접하지 않는 것들이 꽤 많이 있죠. 내접하는 게 별로 없어요. 삼각형은 무조건 원에 내접하죠. 그러니까 삼각형을
원의 무조건 대접하는 길이 하나가 0인 사각형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사용하는 공식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인공들 모셔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들 모시기 전에 사인 법칙을 좀 살펴봅시다. 사인 법칙이 뭐냐면은 이런 거죠. A분의 무슨 A분의 사인 A분의 A가 2R이다. 이게 사인 법칙이죠. 이걸 가지고 2분을 좀 건드려 볼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사인 C 대신에 뭘 쓸 수 있냐면 2R분의 C를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사인 C 대신에 2R분의 C를 쓸 수 있다고요. 뭐 이런 식의 공식에 의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4R분의 ABC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아, 나에게 세변의 길과 원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려주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하나쯤 알려주면 넓이 구해줄게. 그런 식의 공식입니다. 그리고 여기 A나 B 같은 것은 어떻게 된 거면 이제 A 같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2R sin A 이렇게 저것을 여기도 적용합니다. 2R sin A, 2R sin B 하면은 그래도 좀 더 높다. 2R sin A, 2R sin B 이렇게 그러면 이제 2R 2분의 1이니까 2R 제곱이다. 그리고 sin A, sin B, sin C. 각만 알아도 상태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외접원의 반지름만 알면. 되게 신기한 공식입니다. 처음 보셨을 테고 앞으로도 거의 사용 안 할 테지만 이렇게 사인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공식에서 유포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길이만 가지고 또는 각만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그런 식의 형태를 띌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중3 때 여러분한테 수원 가르칠 때 개념 원리 그때 풀었었는데 어떤 문제를 풀 때 찬주가 이건가 썼었어요. 그래서는 되게 놀랐었어요. 배웠다고 해서 실제로 써먹는 경우는 별로 못 봤었는데 그걸 외워서 쓰는 걸 보고 그날 전화해서 폭풍 칭찬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 삼각형이 됐습니다. 삼각형.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마플 교과서 269페이지 2쪽 문제 1번부터 해보죠. 그림 안 좋네요. 그냥 길이 2개하고 넓이 줬어요. 그리고 A 구하라고 했네요. 어이구야. 그렇다면 대충 그림을 그려봅시다. 대충 그리지 뭐. 그래서 보통 A, B, C니까 A, 8, 10 뭐 이렇게 하지 뭐. 이 넓이가 20루트 3이라고. 그래가지고 A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A 값. 그렇다면 A 값을 어떻게 구할까요? 이걸 어떻게 구할까요? 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구할까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뭐랄까 미지수를 가지고 헬론의 공식 쓴 건 좀 어렵습니다. 그건 아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걸 쓰자니 외접원의 반지를 모르네요. 그죠? 그렇다면 근데 단연 많이 쓴 건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죠? 특히 이 녀석 삼각함수에서는 자, 그걸 생각해봅시다. 이 각 A가 있으니까 2분의 1 18 sin A가 20루트 3이다 하면은 sin A 값이 얻어지네요. 그죠? sin A 값이 얻어지면 코사인 A 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코사인 A 값이 얻어지면은
세변의 길이와 코사인 값 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네, a제곱은 10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빼기 28 코사인 a 이렇게 해서 네, 나 이 값 아니까 이 값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설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상황은 두 번째 문제를 볼까요? 네, A, B, C고 여기가 30도고 A 맞은편이 3, B 맞은편이 2 이걸 가지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또 설계를 해봅시다. 어떻게 하냐?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그렇다면은 아이고야 뭐 여길 좀 알아야겠어. 2분의 1 AB 사인 B 이런 거 쓰려면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이런 걸 전부 다 공식 어떤 걸 쓰지 하고 공식을 쭉 이렇게 로딩할 필요 없고 거의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다만 변의 길이를 구할 때는 코사인 법칙을 많이 쓰게 되죠. 길이에 대한 공식이니까. 일반적인 피타고라스라고. 그래서 네. 그렇다면은 이제 그냥 얘를 주인공 하시면 돼요. 2의 제곱은 2루트 3의 제곱 x제곱 마이너스 2루트 3 x 코사인 30도. 그래서 x를 구해요. x 구해주면 넓이 나오겠지. 네, 주로 이런 방식입니다. 길이 대신에 뭐 값을 주거나 다른 쪽 길이를 주고 좀 우회적으로 값을 구하게 하는 거죠. 이게 삼각함수 마지막 단원 삼각형의 활용의 후반부 넓이 쪽 문제 풀이법입니다. 네, 문제 2번을 봅시다. 이 문제 2번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만 줬어요. A, B, C 5, 7, 9 이것만 주고 사인 A 값 걸어요. 사인 A 값. 그 다음에 2번 넓이 구하래요. 3번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구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한다면 자, 이 정도는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사인 A 어떻게 구할까? 네, 코사인 A를 구해서 구하겠죠 아마도. 네. 코사인을 알았을 때 사실 이렇게 푼다기보다 그냥 직각삼각형 하나 그래서 사인 값 구하죠, 그죠? 맞습니다. 변 세 개 다 알면은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합니다. 자, 그럼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얘기냐면 여기 값 알았으니까 이렇게로 구하세요. 그런 식의 얘기예요. 근데 변 길이 3개 있으니까 세로 곱식 한번 써볼까? 하필 다 홀수야. 하지만 해봅시다. 이걸 다 더하면은 21? 2분의 21에서 9를 빼면 18 빼지니까 이렇게 7을 빼면 14 빼지니까 이렇게 5를 빼면은 10 빼지니까 이렇게 됩니까? 네. 어쨌든 이게 분명히 답이 될 겁니다. 4분의 7두번 3두번 있으니까 21이 나오고 루트 21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맞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R을 구해봅시다. R. 네. 출제용도는 그 2분의 1 AB 사인 그거 쓰는 겁니다. 네. R은 이제 어떻게 구하냐? 사인 A 알았고 맞은편 길이 알았으니까 네. 사인 A분의 5 이렇게 하면 이게 2R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2분의 1 하시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런 거죠. 아니면 넓이 나왔으니까 이런 거 한번 써볼까? 넓이가 요거 써주세요. 4R분의 ABC 9, 7, 5 이렇게 4 약분되고 7, 3은 21 약분되면은 네
R은 루트 11분의 15? 그렇게 되나봐요. 그렇게 해서 뭐 답이 나오나 보죠. 이 퀴즈 3번은 그림을 줬네요. 거기다가 이등삼평 좀 집어넣고 각각 30도라고 주고 외접원의 반지름 둔각삼각형의 외접원 외심이 바깥쪽에 있어서 이렇게 그려지나 봅니다. 자, 그때 삼각형 ABC의 넓이는 이런 식의 질문이야. 그렇다면은 여기에 최적화된 것 같지 않아요? 외접의 반지름하고 각색이 아닐까? 여기는 당연히 120도겠지. 이거 사인 120도는 60도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 R제곱 그 다음에 이 R제곱 그 다음에 사인 A 사인 B 사인 C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겠네요. 4분의 25 3? 네, 그렇게 나오겠습니다. 근데 진짜 그걸 쓰라고 낸 건가? 아니죠? 네, 저 잘 안 씁니다. 네, 잘 안 쓰고 2분의 1 AB 사인 세타 그런 거 쓰라고 낸 거니까 그렇다면 나는 이 길이가 궁금합니다. 이 길이. 그 길이에 대한 사인 값과 이걸 알면은 풀 수가 있다고요. 네. 이 길이가 이제 이 길로 할까? 이 길이 B. B는 하고 어떻게 하냐? 2R sin B 이것만 쓸 수 있으면 돼요. 현하고 지름 그거 가지고 빗변 높이 이렇게 생각하면 사인 값이 나오는 거니까 그럼 이제 10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네요. 여기도 5고 여기도 5인 거야. 5 사인 값 가지고 넓이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넥스트 페이지 문제 4번 삼각형의 넓이의 활용 뭐 계속 하는 게 뭐? 자, 또 삼각형 ABC 그리고 C가 8이고 AC가 3이고 A가 60도고 이런 거구나. 네. 그 상태에서 AC 위에 점 PQ를 잡아서 XY라고 하는데 그 넓이가 6분의 1 되도록 할 때 XY 값을 구하시오. 알겠습니다. 좀 잘 그릴 거야. 네. 그 다음에 PQ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좀 잘 그려봅시다. 8, 3, 60도. 왜 이렇게 조심하지 사람이? A, B, C. 그리고 적당히 점을 찍습니다. 그게 PQ. 그리고 A, 여길 X, 여길 Y. 이렇게 했을 때 이 작은 삼각형이 큰 삼각형의 6분의 1을 되게 하는 X, Y 값하고 PQ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건 출제도는 좀 명확합니다. 2분의 1 AB sin 세타 써야지 XY 같은 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길이를 안 썼네. 8, 3 2분의 1 8, 3 sin 60도에 6분의 1이 2분의 1 XY sin 60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sin 60도 날려버리고 2분의 1 날려버리고 하면은 네 8 곱하기 3의 6분의 1이 XY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 결론을 바로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좀 합시다. 삼각형이 있는데
밑변이 3분의 1이 된다. 그럼 넓이는 3분의 1이 됩니다. 그죠? 높이가 2분의 1이 된다. 그럼 넓이는 2분의 1이 됩니다. 그럼 밑변이 3분의 1이 되고 높이가 2분의 1이 되면 얘는 6분의 1이 됩니다. 그죠? 얘가 직각일 때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늘 그렇습니다. 증명했어요, 제가. 늘 그렇다는 것을. 끼인 각이 똑같으니까. 새삼스럽게 2차원 물리량 넓이는 그냥 1차원 값 두 개 곱이에요. 네. 하나가 비율적으로 각각 달라지면은 그 두 비율을 누적해서 사용하시면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식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8 곱하기 3을 6으로 나누면 x가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요. 자, 그 다음에 PQ의 최소값. 최소 문제는 늘 이제 그냥 식을 세워서 풀면 되는데 도대체 언제인지를 미리 짐작을 해보거나 풀고 나서 확인하거나 그랬으면 좋겠어요. 언제적 길이가 제일 짧을까? 언제일 것 같아요? 정삼각형일 때 60도를 끼고 이등분 삼각형 XY가 똑같게 하면 정삼각형이 나오겠네요. 어떻게 그런지 한번 봅시다. 그럼 이제 PQ의 길이를 표현해야 돼요. 길이 표현할 때 뭘 쓸까요? 예, 코사인 법칙 씁니다. 코사인 법칙. 네. 그래서 이것의 제곱은 무엇이 되냐라고 한다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y 코사인 60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xy를 지금 모르는데 xy를 아는구나. xy가 얼마냐면은 4인가요? 네, 4구나. 얘가 4고 얘가 2분의 1이죠? 네,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 값을 잠깐 2가 여기 있었네. 놓칠 뻔. 4를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시려고 곱이 일정하니까 합의 최소를 구할 수 있겠네요. 산술 기하로. 그리고 당연히 서로 같을 때겠네요. 그 짐작이 맞네요. 그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을 때니까 2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집어서 4, 4, 4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 5번 너가 마지막이구나. 그럼 깔끔하게 지워줘 볼까? 이 문제 5번이 단연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표해버렸다. 그 다음에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입니다. A, B, C, D. 자, 이따가 사각형의 넓이 공식도 배웁니다. 사각형 넓이 공식은 이걸 배우게 됩니다. A, B, 세타 평행사변형 배우게 됩니다. 저기 아까 사각형 넓이에서 2분의 1만 안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배우게 됩니다. 대각선의 길이가 각각 PQ고 사이각이 세타인 거. 이렇게 두 개 배웁니다. 사각형 넓이는. 이거는 사각형 넓이 공식 처음 씁니다. 2분의 1 PQ 사인 세타 이렇게. 이거 먼저 살펴보고 가죠. 그럼. 얘는 이 공식을 어떻게 설명하냐? 높이가 A 사인 세타다.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얘는 어떻게 설명하냐? 어떻게 하죠?
두 배로 어떻게 늘려요? 평행사변으로 될게. 네, 편의점 되게 그걸 어떻게 하냐? 이 대각선 P 하고 평행하게 꼭지점 지나게 선을 긋습니다. 평행하게. 네, 대각선 Q 하고 평행하게 꼭지점을 지나게 평행선을 긋습니다. 이 바깥쪽 평행선이 됩니다. 그리고 두 변의 길이는 Q와 P가 되죠. 그리고 이 각이 이렇게 막꼭지가 되고 이 작은 것도 평행삼각에서 여기 대각의 크기가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두 변이 PQ고 끼인 각이 세타인 평행사변형이 돼서 넓이는 PQ 사인 세타가 되는데 보시면 아까 삼각형보다 딱 2배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제 사각형 넓이 구하라고 하는데 둘 중에 적용될 만한 것은 평행사변은 아니고 이 정도일 것 같은데 대각선의 길이를 생각할까? 이건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코사인 법칙으로. 근데 이건 못 구할 것 같아. 그죠? 각이 없으니까.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걸 내가 구했다고 쳤을 때 여길 구할 수 있어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코사인 법칙도 이용해서. 그러면 여기 넓이 두 변과 끼인 각, 두 변과 끼인 각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조건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라고요. 첫 번째 문제니까 한 번은 풀어봐야지. 자, 그러면 이 변 AC부터 구해봅시다. 변 AC부터 구해봅시다. 7의 제곱, 4의 제곱 빼기 2, 4, 7 코사인 60도. 네. 그러면 4,028을 빼면 21에다가 더하면 37. 별로 안 예쁜데? 자, 이렇게 나오나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코사인 법칙을 쓰시면은 37의 제곱은 루트 37의 제곱은 x제곱 3의 제곱 빼기 2, 3x 코사인 120도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풀어볼까?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8 그럼 4, 7 오 됐다. x는 4네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변과 끼인 각 가지고 12에다가 2분의 1을 3, 4, 2분의 1, 2분의 3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는 4, 7, 2분의 1, 2분의 루트 3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10루트 3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굳이 풀어본 이유는 뭐냐? 라고 한다면 이제 중3이 언제든지 가물가물하죠. 그때 우리는 이런 걸 배웠습니다. 마주보는 각, 대각의 합이 180도면 이건 원에 내접한다. 기억이 나나? 나 물어봤나? 네. 헤로의 공식 쓸 수 있습니다. 한번 써서 진짜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렇다면 4, 4, 3, 7, 18 그러면 둘레의 절반은 9네요. 해봅시다. 둘레의 절반은 9네요. 해봅시다. 9 빼기 7, 9 빼기 4, 9 빼기 4, 9 빼기 3 하면은 5 2번, 2 2번, 10 루트 3 5 나온다. 헤르 공식은 진짜 강력한 것 같아요. 너무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에 내접한지 꼭 확인하고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 변형 문제나 발전 문제처럼 네 변의 그림이 좋다고 해서 아싸 하고 덤벼드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뒤로 넘어가서 사각형 넓이 익히 문제는 사각형 익히 문제 일본은 보시면은 하나가 평행사변형
하나가 대각선이니까 이건 그냥 공식 그대로 적용하는 거니까 풀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뻔해서. 그럼 이제 조금 넘어가서 278페이지 581번 581 노멀에 581번 같은 거 보면 아싸 해러 이렇게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81번이 보시면은 5332 이렇게 있고 여기 120도 줬어. 나 쓰지도 않을 건데 줬어. 왜냐면 출제도가 그게 아니니까. 자, 일단 출제도부터 확인해 봅시다. 이 사각의 넓이를 구하여라가 문제인데 출제도는 무엇일까요? 코사인과 제일 들어가서. 땡! 중3 공식을 써라. 아, 봐봐. 만약에 고의 방식으로 풀면 코사인 법칙을 쓰면은 너네들 AC 구해야 돼요. 그죠? 코사인 법칙으로.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 또 써서 이 각을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2분의 1 AB 사인 세타가 구해야 돼요. 근데 중3 법칙을 쓰시면은 유추도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중3 적용이 참 사랑스럽죠. 네.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안 풀고도 둘레가 또 홀수야? 에이씨. 어쨌든 13? 2분의 13? 2분의 13이면은 5니까 10 빼면 3 3이니까 6 빼면은 7 2번 2니까 4 빼면은 9 이렇게 해서 4분의 7 2번 3 2번이니까 21 루트 3 4분의 21 루트 3 그러네요.